네, 안녕하세요. 아조스키입니다. 자, 현재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제2의 비트코인이다 뭐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근거로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매수세가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할 정도로 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여러분. 이 공포거든요, 사실은. 공포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건데, 다들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다들 뭐 맛이 갔는지 개인 투자자가 오늘도 앞서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코스피 코스닥. 저는 그냥 맛이 갔다라고밖에 뭐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숨길 것도 없어요. 이제 제 마음을 뭐 이렇게 순환해서 그동안은 좀 좋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이런 표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개인들이 맛이 갔구나. 정말 맛이 갔구나. 자, 기사 하나를 그냥 잠깐 볼게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매일경제 기사인데,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7조 4천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6조 1조 순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오케이, 좋아요. 투자는 어쨌든 개인의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주식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막연하게 매수하는 게 뭐 집을 팔아서 매수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까 뭐 사실일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제가 주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잡으세요? 매수를 했으면 뭐 기가 막히게 뭐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제 이 자리에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자, 그럼 목표가는 어디로 잡으시나요? 목표가 누가 뭐 카더라 이런 거 설마 믿고 있는 거 아니죠? 자기 돈 그렇게 때려 박아놓고 야, 누가 얼마까지 간대, 뭐 설마 이런 그런 막연한 소리 듣고 그렇게 계획 잡는 건 아니겠죠? 자, 목표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 그 전에 왜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6만원까지. 또 삼성전자는 곧 우리나라 코스피의 움직임과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스피 움직임과 대조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이 과연 그럼 뭐 적절한가, 그런 판단을 뭐 해볼 줄 아냐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세계 증시를 바닥이라고 확신하는가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순매수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덕분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유난히 좀 방어를 해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만약 지금 시점에서 저평가라고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지금 매수한 가격이 감각적으로 잡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뭐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한 가격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증시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바닥은 어디냐면 나스닥이 곧 바닥이에요. 나스닥이 뚫고 올라가 주는 시점,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나스닥이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는 시점이 삼성전자의 바닥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을 좀 해본 분들만 이해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세계 증시가 다 고꾸라지고 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계 증시가 계속 하락 진행 중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하락 진행 중. 그럼 진행 중인데 이 세계 증시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흔들린 거예요. 오늘 나스닥 선물 시장이 박살났거든요, 또 장초에. 그래서 코스닥도 박살이 난 겁니다. 지난 금요일도 나스닥이 큰 폭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큰 폭 하락한 거예요. 즉 삼성전자라는 건 코스피 안에 있는 회사죠.
코스피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일 뿐이기 때문에 글로벌 움직임을 이 삼성전자 자체만으로 극복할 만한 길은 없어요. 즉 나스닥이 오르면 삼전도 오르는 거고, 나스닥이 계속 박살내서 저점을 깨 나가면 삼성전자 역시도 추가적인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매수하는 개인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나스닥이 2월 28일 날 그리고 3월 2일 날 큰 반등에 성공합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죠. 자, 28일 날 그리고 3월 2일 날 그 뒤로 반등 나왔죠, 흐름이. 그럼 그 전에 밀린 거 언제부터 밀렸죠? 2월 20일부터 밀렸어요. 자, 2월 21일부터 밀렸어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나스닥이랑. 자, 3월 9일은 큰 개파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요. 3월 9일날 큰 개파락. 자, 이게 저녁이고, 아니 반대로 됐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죄송해요. 자, 3월 9일 큰 개파락을 했죠. 그럼 다음 날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월 10일 날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됩니다. 3월 10일 날. 삼전도 개파락하고, 또 3월 12일 날 하락을 큰 폭으로 했죠. 자, 3월 12일 날 같이 가고 있죠, 나스닥이랑. 코스피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까 제가 실수로 코스피 보여드렸는데 코스피랑 나스닥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예, 이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이 지금 전 세계 증시의 지표가 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지금 상승을 가주냐 못 가주냐에 따라 전 세계 증시가 방향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달러 값도, 심지어는 금값도, 원유도 이 친구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막 다들 막 사자 하니까 삼성전자에 사고 앉아 있는데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주식은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한번 물리면요, 정말 뭐랄까, 정말 손가락 하나 자르는 느낌으로 손절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또 이제 다른 질문은, 그럼 손절을 어디서 할 거냐 라고 묻고 싶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라고 묻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전고점까지 뚫고 뭐 그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고 계속 랠리를 간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걸 예상을 한다면 삼성전자 들고 가도 돼요. 이 전제를 계획으로 잡고 나스닥은 이제 바닥을 찍고 트럼프가 재선 전까지 전고점을 돌파해서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경험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막연하게 이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주식은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데 살짝 오르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전에 최저점 가격, 증시가 더 빠져갖고 36,850원을 간다.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럼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매수를 많이 했을 텐데 요 정도 라인 잡아볼게요. 47,500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0% 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20% 치는 데까지 시간이 얘랑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 뒤로 다시 원금까지 올라오는 시간은 차트를 늘려보면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한 4개월 정도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떨어진다고 보면은. 4개월 정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4개월 동안 내 돈이 다 묶인 상태로 손실되는 계좌를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막 덤비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겁없이 덤비는 것 같아서. 아니요, 얼마 전에 그냥 막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막 지금 막 증시 많이 떨어지니까 막 주워 담자 하면서 막 낄낄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낄낄대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환율 볼게요. 환율 차트. 원유 차트부터.
여러분 이게 원유 선물 차트거든요. 미쳤죠? 미쳤어요.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자 크게 보면은 이제 알아요. 이 움직임이 얼마나 맛이 간 건지. 그죠? 이전에 없었던 유례에 없었던 뭐 추세는 이렇게 가겠죠. 근데 유례에 없었던 큰 폭락의 움직임이 최근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원유 우리 경제와 밀접하잖아요. 달러 볼게요. 달러 보세요. 달러 보세요. 달러.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차트가? 달러가 이렇게 오르는 건 국가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 우리나라 수출주도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삼전 가자 하면서 막 되게 그런 거 지금 막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자산을 어떤 식으로 좀 배분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점인데 지금 너도 나도 개인들이 뭐 좀만 주식은 저평가 때 사야 돼 막 이런 단순한 이야기. 그건 시장이 좀 멀쩡할 때 얘기고 사실은 시장이 멀쩡할 때 저평가 주식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고 또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있고 만약 얘가 기술적 반등 나와갖고 뭐 올라가면은 뭐 10에서 20%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10에서 20% 정도 오른 걸로 매도 안 칩니다. 지금 들어간 사람들. 왜? 매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저 정도 수익 되면은. 여유가 생겨갖고. 예, 근데 아무튼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트코인도 오를 때 매도 안 친 사람 되게 많았어요. 모르니까 차트를. 볼 줄을 모르니까. 만약에 삼전이 가려고 하면요. 제가 아까 다 보여드렸던 애들 있죠. 얘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이 구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달러요? 말할 것도 없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차트가. 돌아와야 되고 다 돌아와야 돼요. 제자리로. 그래야 삼전이 전고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 그래야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연하게 사람들이 다 삼전 막 사고 있고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개인들만 이 증시에 돈을 때려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한 행동들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러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이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지만 봐주는 거 없어요. 삼성전자 우량주 맞죠? 삼성전자 안 망하겠죠? 예, 근데 주가는요 봐주는 거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회사는 안 망해도 주가는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 이 삼성전자가 반토막 날 거라고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달러 값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봤을 때 여태까지 유례 없었던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지표들이. 근데 이거를 눈앞에 두고도 막연하게 그냥 돈을 때려박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주식을 접근하실 때는 좀 공부하시거나 좀 천천히 접근하시거나 너무 무리하지 말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가 바닥일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포트를 짜야 될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일단은 확보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